안녕하세요. LA 정규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시총 100조 달러 가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캣디오드가요. 뉴 테슬라 분석, 새로운 테슬라 분석 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의 문이 활짝 열리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M7 주식들이 그나마 잘 버텨줬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보시면요. 오늘 뭐 그냥 어저께 이제 반등하고서 오늘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하루였는데 역시나 이 M7 주식들이요. 역시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은 마소가 3.28% 올랐어요. 마소가 여러분 이 네모 사각형을 보세요. 많이 쪼그라들었죠. 굉장히 많이 위축됐는데 마소가 오늘 좀 힘차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도 오늘 2.23% 올랐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팔란티어도 16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200달러 돌파했다가 160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고점 대비 뭐 25% 이상 빠지고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애플이 0.13 빠졌습니다. 뭐 애플은 뭐 그냥 똑같고요. 항상. 그리고 엔비디아가 1.53%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괜찮죠? 엔비디아가 사실은요, 지금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이제 젠슨항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완전 수직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2.06%. 아마존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네모를 보세요. 많이 쪼그라들었죠.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구글 0.73 빠졌고요. 구글도 뭐 사이즈 덩치 많이 키웠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애교 수준으로 조정받은 거죠. 자, 오늘 메타가 1.72% 올랐고요. 메타도 계속 안 좋았죠. 그래서 좀 회복한 모습이고요. 자, 테슬라도 0.07 빠졌는데 뭐 그냥 이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 없는 숫자죠. 이게 이제 그 전날 한 4% 이상 올랐죠. 그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공식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완전 이 세이프티 드라이버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다니는데 로보택시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시를 했고 이게 점점 더 확장되고 커져가게 되면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요. 오늘 뭐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아직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언제 급발진할지 모르고 지금 트럼프가 사실 뭐 살얼음 판을 걷듯이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뒤로 좀 물러났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잠시 물러났다가 그린란드 우리가 아예 그냥 군사력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다른 대안들을 내놨죠. 그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뭐 또 대화하다가요 또 급발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여러분, 엔비디아 소식인데, 어저께 엔비디아 젠슨항이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을 방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결국은 현재 미국은 허락했는데 엔비디아의 H200 최신 그 칩에 대한 지금 중국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아직 허락을 안 내려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를 달래게 하기 위해서 젠슨항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젠슨항이 중국 정부랑 만나가지고 어떤 좋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좋은 결과를 맞게 되면요, 사실 엔비디아에겐 정말 주가 상승에 큰 기폭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벌써부터 좋은 소식이 살짝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China tells Alibaba tech firms say to prep NVIDIA H200 orders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요,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죠? 이 알리바바나 빅테크 이 중국의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0 이 주문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건요, 베이징, 이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formally approving imports of components essential to a running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오기 전에 벌써 이런 조치를 해준다라고 하는 건요, 너무 땡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젠슨왕도 이미 이런 움직임들을 다 예상하고 이미 벌써 실무진들이 얘기를 벌써 다 했겠죠. 기업들하고 얘기했을 거고, 또 젠슨왕 이 엔비디아 쪽에서 벌써 움직였을 거고, 또 정부 쪽에, 미국 정부 쪽에서도 실무진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확실하게 컨펌이 되면요, 엔비디아에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게요, 지금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 이걸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중국은 우리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에 그 트럼프의 국빈 방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오기 전에 뭔가 해빙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걸 움직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도 허락했는데 왜 중국이 막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 화답을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아마 디테일한 것들은요, 나중에 다 드러날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게 있죠.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이 H200 칩을 파는데, 자, 트럼프가 야, 니네 그 여기다가 판매세, 세일즈 텍스 25% 내. 우리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삥뜯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5% 자국 기업에게도 25% 이렇게 뜯어내는 건데, 자, 그런데요, 이 25%가 이렇게 정부가 떼가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 칩 가격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 다른 나라에 예를 들면 $100에 판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25% 떼니까 125불로 팔 수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야, 니네 정부가 그렇게 떼가는데 너 가격 올려서 우리한테 팔면 우리가 너무 덤탱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가격 조절을 해줘, 이런 조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건 아마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대목은요, 중국 정부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겠죠. 너네 지금 이 정도 떼서 가격 올리면 우리가 안 좋으니까 너네 중국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문할 텐데 가격을 그거 25% 떼는 거에 대해서 그 가격을 플러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25% 그냥 손실, 그러니까 나간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돈을 버니까 수출하는 게 좋죠, 그냥. 그래서 아마 이 엔비디아 쪽하고 중국 쪽에서 협의를 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잘 되면요, 결국은 중국이 알리바바나 빅테크들에게 허락하죠. 사실 지금 알리바바랑 이쪽 애들 있죠, 바이두랑 이런 애들이 H200 그 주문료 몇백만 개를 주문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문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주문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엔비디아가 사실 정말 이 중국 쪽 판매까지 늘어난다? 이거는 뭐 정말 끝나는 거죠,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요,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200 돌파는요,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시면요, 여전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국이 열리면 결국은 뭐냐면 향후 연간 20-30%씩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나올 겁니다.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컨슈머 센티멘트,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됐거든요. 자, 지금 오늘 숫자가요, 지난번 그 12월 달에 비해서는요, 지금 대략 2.5포인트 정도 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대비, 이번에 이제 1월 달 발표인데 2.5포인트 지금 업 됐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년 전 대비 얼마나 빠졌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려 down 21% YOY입니다. 자, 지금 up 2.5 points 했는데 from December. 전달 대비는 2.5% 올랐는데 근데 지금 전년도 대비는 무려 21%나 여전히 다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래쪽에 보세요. 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하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데, 자, 초록색 이게 이제 2026년도 1월이잖아요. 56.4 인덱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56.4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이게 50% 위냐 아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어쨌든 56.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보세요. 작년 1월 달 25년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거든요. 작년은요 71.7이었어요. 무려 71.7. 자,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작년 1월 달이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니까 1월 달에 엄청나게 기대가 됐죠. 아, 경제 대통령 온다. 트럼프가 주식 시장 올릴 거고 경제를 살릴 것이고 뭐 엄청난 기대감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대감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2월, 3월 가면서 관세 얘기가 슬슬 나오더니 관세 막 때리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 지금 사람들이 관세며 뭐 여러 가지 물가 오르고 생각보다 물가가 안 떨어져요. 트럼프가 들어섰는데 오일 가격만 떨어진 상태죠. 자,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작년 트럼프 첫 해보다 소비 심리지수가 71.7에서 56.4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아, 트럼프가 들었었는데 1년 동안에 별로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소비자들이 결국 이 숫자를 통해서 보면요. Consumers are in wait and see mode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지금 wait and see mode.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뭐 나서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그 PCE 지수도 괜찮게 나왔죠. 2.8, 2.9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weakening job market입니다. 노동시장은 조금씩 다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 아주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인플레이션도 아직은 안심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wait and se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숫자가 1년 전에 트럼프가 될 때에 엄청난 폭발적 기대감 속에 출발했는데 지금 1년 뒤에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랄지 이 소위 국내 이슈도 지금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기다려봐야 돼요. 어차피 1년 만에 트럼프가 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뽑았기 때문에 뭔가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기다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트럼프의 정책대로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제 중간 선거까지 기다려 보면 한 2년 정도 보면은 방향도 잡히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드입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방식대로 현재 미국을 개조하겠다. 미국을 바꾸겠다. 그 사실 뭐 지금 낡아 빠진 부분들을 바꾸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시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요. 뭔가 불안한 거죠.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막 지금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막 이 파헤쳐 놨는데 뭔가 수습이 돼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수습이 안 되는 느낌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아무튼 소비자 심리 지수는 1년 전 대비 트럼프 처음 들었을 때보다 안 좋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 굉장히 좀 이 트럼프에게 중간 선거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부동산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석 하나 나왔길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건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매크로 경제, 또 미국의 미시 경제, 다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결돼 있죠. 지금 미국 안에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예요. 지금 부동산이 꼭꼭 꽁꽁 묶여가지고요. 뭔가 팔리지도 않고 거래도 별로 없고 부동산 업자들은 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랬다가 요즘 조금 조정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워낙 부동산 가격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거는 결국 공급을 해서 공급을 때려박아서 낮춰야 된다, 가격을.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재미난 주장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Home builders we talk 들어갑니다. 자, 지금 미국에 홈빌더도 있죠. 건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건설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They're telling us they got the highest unsold inventory since 2010, 2011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이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인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팔리지 않은, 많이 지어놨는데 집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엄청 지었는데 지금 안 팔려가지고 안 팔린 게 2010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 2011년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2007, 8년 금융위기. 그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죠.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시작된 그 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거의 폭망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거의 미국이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2010년도 이후에 그때니까 사실 이제 그 완전 이 어떤 충격 이후에 굉장히 얼마나 안 팔렸겠습니까? 부동산 안 팔리죠.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남아 도는 거예요. 많이 지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10년도로 역대급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많이 주변에도 지었는데 여전히 그냥 광고하고 있어요. 안 팔려요.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맨 그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Supply is not the issue라는 거야. 자, 지금 자꾸 공급 얘기하는데 안 팔리는 집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안 팔리면 이 건설업자들은요, 이거 다 돈을 빌려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러면 얘네들도 망하는 거예요. 계속 안 팔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 집들을 가격을 낮추겠죠.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나가는 이자라도 커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집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supply is not the issue라는 거야. 공급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 얘기할 때가 아니라 공급은 충분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문제는 뭡니까? 부동산 안 풀린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연준 의장이 금리 내리라는 이유죠. 금리를 내리고 하면은요, 거래가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 안 팔리니까, 거래가 없다니까요.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뭐 그냥 찔끔찔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가 내려가면 그나마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이 돈을 주고받고 살 사람도 들어오고 팔 사람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액티브하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살아나려면 그게 미국 GDP에 차지하는 게 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금리 내리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이 모기지 채권까지 싹 쓸어 담겠다 그랬잖아. 채권 사주면 모기지 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업자들에게 회사들이나 월가의 그 회사들이 있죠. 회사들이 주거지를 다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그거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확실히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테슬라의 나중에 시가총액, 또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데이터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글을 달 정도였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 데이터를 올린 거예요. 자, 뭐냐? 이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largest market cap at year end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년 연말 있죠. 연말에 이 가장 큰 시가총액 기업의 그 시가총액 그 액수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에 엔비디아가 1등으로 올라섰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연말에 1등으로 올라서면서 그때 얼마로 마감했습니까? 대충 한 4.5였어요. 자, 보십시오. 이 막대 그래프의 맨 오른쪽 끝에 파란색 막대를 보시면은 가장 메뉴 올라가 있죠. 이게 지금 이 4.5 정도 돼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마지막에 지금 현재까지 대충 비교하더라도 4.5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 트릴리언 달러. 자, 5,000이 그 위쪽이고 윗선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5조 달러까지는 안 간 거죠. 근데 지금 현재 4.5까지는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자, 그 전에 24년도 보세요. 24년도의 막대로 보면은 3.7에 딱 그 걸려 있죠. 그러니까 그때가 3.75조죠. 그러니까 3.7 트릴리언이었어요. 그러니까 3.75달러인데 7조 달러인데 지금 이번에 4.5니까 작년 대비해도 거의 1조 달러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도 보면은 2 뭐 거의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3년도에도 2.7이거든요. 파란색 막대기로 보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23년 대비 24년도는 1조 달러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지난 한 3년 동안은요. 1조 달러씩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 최고 큰 기업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는 뚝 떨어져 있죠. 그 왜 그래요? 그때가 고금리, 금리가 막 올라갈 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세요. 21년도 보면요. 21년도도 2.7 정도가 됐어요. 근데 2.6에서 2.7 2.7 정도 됐는데 이게 22년도에 확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거의 뭐 2 트릴리언 혹은 1.8 정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금리 높을 때는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20년도 거 보세요. 20년도에 쭉 올라갔거든요. 이때도 20년도에 1 뭐한 8 정도? 20년도가 그래 갔거든요. 근데 2019년도 보면요. 1.2 정도가 됐어요. 1.2. 그 1 트릴리언 달러를 처음 넘은 게 그때 2019년도. 이때가 막 애플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이때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요. 이 미국의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언제부터 크게 오르냐면 사실 지난 한 20-30년간, 20년간은 그냥 꾸준히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쭉 보시면요. 1989년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천천히 올라가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다가 뭐 닷컴 버블이 왔었던 1998년, 99년, 요 2000년 닷컴 버블 왔잖아요. 그때 99년도에 한번 껑충 오르고 나서 다시 닷컴 버블 와서 쭉 쪼그라들고 쭉 내려가죠. 자, 그러다가 2007년에 또 고점을 찍어요. 근데 그때 또 금융위기 와가지고 쭉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면서 2008년, 2009년까지 낮아지다가 다시 2년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뭐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보면요. 오름폭이 그리 크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냥 올망졸망 천천히 올라가죠. 말 그대로 우상향 하듯이. 근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요. 2019년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019년도면 테슬라가 이제 막 등장하면서요. 2019년, 20년도에 테슬라가 완전히 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때가 그 20년도 코로나가 덮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는 돈도 많이 풀렸는데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여러분. 돈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2019년, 18년, 20년 요 오간부터 해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이렇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애플 본인의 생태계로 지배하고 있죠. 핸드폰 시장, 그리고 자신의 생태계로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아마존은 그 당시에 사실 어마어마했죠, 아마존도. 아마존도 20년도부터 무지막지 올랐거든요. 아마존도 전 세계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덮치는데 집에서 주문을 더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마소도 마찬가지죠. 마소도 자기 생태계를 계속 크게 구축해 가잖아요. 그 365일 뭐 해가지고 MS 워드를 매달 이제 구독료를 받게 하는 그런 구조로 갔죠. 그러니까 구글도 마찬가지죠. 광고, 온라인 광고가 이제 폭발적으로 나면서 구글도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됐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그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옛날에는 방송국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런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M7 주식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매그닙 7 주식들이 정말 독점적인 플랫폼으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구글 보세요. 설치 기능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로 다 쓰지 않습니까? 아마존도 전자상거래? 사실 우리나라 쿠팡이나 우리나라 기업 몇 개 있지, 전 세계 아마존 다 쓰고 있죠. 지금 이런 겁니다. 뭐 안 쓰는 게 메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마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돈도 풀렸는데 또 얘네들이 지배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미국 기업들은요, 전부 다 어떤 기업이냐면 중국하고 비슷해요. 기름 생산하는 기업, 뭐 오일 기업이지, 엑선모빌,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은행 업체들. 사실 은행들이나 얘네들은요, 뭐 그냥 정부의 돈 가지고 뭐 돈노래가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구글, 애플, 뭐 마소, 메타 요런 애들은요, 진짜 자기들 실력으로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전히 얘네들이 지금 AI까지 지금 얹어졌지 않습니까? AI도 얘네들이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얘네들이 지배해 갈 거라고. 그러니까 향후 한 10년, 20년, 20, 30년은요, 계속 얘네들이 AI로 선두자들이 그냥 지배해 갈 거라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테슬라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 얼마큼 될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도표를 보면서 지금 뭐 4.5G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까 했을 때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고서 maybe as high as 1 trillion이라고 합니다. 대략 뭐 100조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100조 달러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이게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앞으로 지금 이 시장 자체가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캐시플로우를 전 세계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만 해더라도 뭐 수백만 대, 천만 대 가까이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억 대가 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로보택시가. 그게 만들어낼 그 캐시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많이 팔릴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람 인구가 70억 명인데 만약에 사람 인구보다 2배 이상은 더 팔린다고 했을 때에 이게 140억 대가 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테슬라가 30억 대, 50억 대만 판다고 하더라도요. 무지막지한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부가가치는요. 상상 초월이죠. 로봇이 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론 머스크는요. 야 지금 4.5도 작아. 이거 10조 달러도 아니고 사실 10조 달러만 얘기해도 큰 거거든요. 근데 야 나중에는 이거 내가 볼 때 100조 달러까지 갈 것 같아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머스크가 생각이 이렇게 다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건 뭐 무지막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볼 때는요. 100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상상 초월해. 이게 아마 14경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1,400원으로 계산하면 14경.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숫자를요. 이 숫자를 바꾸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100조 달러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1조 달러도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4.5가 나오냐고요. 옛날 시대 한번 보세요. 지난 한 30년간.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자금들이, 전 세계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죠. 이런 상황이니까 더 커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슴이 웅장해지죠. 충분히 테슬라가 10조 달러 이상 가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기업 가는 거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보면요. 2030년, 2035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데이터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에요. 이 캐티우드죠. 돈나무 누나 회사 아크 인베스트가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또 공개했거든요. 자, 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또 답글을 달면서요. 굉장히 머스크도 기대감을 보였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즘 머스크가 정치를 안 하니까 이 기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댓글도 많이 달고 훨씬 더 소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나서기보다는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너무 피를 많이 봤잖아요. 정치에 전면으로 나섰다가 재무장관 아시죠? 그 친구랑 엄청나게 백악관에서 막 큰 소리로 대판 싸웠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싸웠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 재무장관이 머스크가 사실 더 부자잖아요. 머스크가 기업가잖아요. 돈을 진짜 더 많이 벌어봤잖아요. 재무장관은 그 비교할
할 수가 없잖아요. 머스크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근데 야, 니네 지금 재정 너무 이 확대 정책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얘네들이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서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근데 머스크가 돈 쓰지 말라고 아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서로가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엄청 대판 싸웠거든요. 거기다가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도 엄청 싸웠죠. 거기는 전부 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 머스크랑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일종의 희생양이 돼서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머스크가 늘어가 너무 좋지만 이러다가 행정부가 다 흔들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략적으로 트럼프는 놔줬죠. 머스크를. 그래서 머스크가 나와서 머스크는 열받아가지고 막 이제 트럼프까지도 번지고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요. 중요한 지점 뭐냐면 이 로보택시 관련돼서 이 돈나무 누나가 굉장히 재미난 걸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이번에 새롭게 이제 분석해 내놨는데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가동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석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 효율적이고 또 경쟁력이 강하고 더 지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요. 25년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까지만 보면은 데이터를 보세요. 작년 데이터를 보면 왼쪽 마크 그래프 두 개 보세요. 왼쪽 게 웨이모 5세대거든요. Fifth Generation. 웨이모 이 5세대를 보면 이 얘네들 로보택시 그 자동차 이 단가가 보면요. 1달러가 넘어가요. 마일당요. 마일당 1.1달러 정도로 넘어가거든요. 그 맨 왼쪽 거예요. 여기 1.1달러 가는데 자, Refresh the Model Y입니다. 모델 Y로 소위 로보택시를 운영했을 때의 모델 Y는 0.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1하고 0.7이니까 여기서 벌써 가격 차이가 35%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디프레시에이션 감가상각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메인테넌스가 있죠. 다 비싸요. 왼쪽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 텍스도 있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크죠. 여기는 특히 이제 뭐 장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맨 아래쪽에 이게 보라색이 감가상각이거든요. 디프레시에이션 너무 크죠 이게. 근데 테슬라는 딱 카메라 베이스로 하니까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결국은 1마일당 계산했을 때에 저기가 1.1인데 여기는 지금 0.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려 35%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어떤 차이가 날 것인가? 웨이모도 줄이겠죠. 그 웨이모의 6세대가 30년대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지금 0.4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사이버캡이 등판하잖아요. 근데 사이버캡이 등판해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0.1이 2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네는 지금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5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캡하고 웨이모랑 비교하면은 5년 전, 즉 작년이죠. 작년 대비 2030년도 가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일당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마일당이잖아요. 그럼 여기 50%인데 이 마일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리로 늘어나는 거야. 계속 누적되는 거라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 1마일인데 만약에 10마일 가면 액수로 따지면 너무 커지겠죠. 그건 나중에 10마일만 달립니까? 100마일 달고 1000마일 달리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자동차가.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또 여기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요. 사이버캡은 1년에 400만 대도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웨이모 쪽은요. 요거가 더 많이 걸려요. 그렇게 투입하기가 벅차요. 대량 공급이 그 안에 장치나 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급해버리면은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데이터만 보더라도요. 와, 이거는 지금 자동차만 놓고 보더라도 마일당 연비, 이 어떤 비용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자동차 비용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로보택시 가지고 이 웨이모가 운영해가지고요. 왜 가장 비싸게 받냐? 우버보다 더 비싸게 받아요. 우버가 10불 받으면요. 웨이모가 거의 15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5불만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하고 웨이모가 2배 가까이 혹은 뭐 1.5배 차이 난다 그러면 테슬라랑 비교하면요.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합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못 낮추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소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 비교가 안 돼요.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그 수작업으로 다 붙여야 되잖아요. 기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지금 이 돈나무너가 요런 데이터를 내보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Probably true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 데이터가 아마도 이게 사실일 거야 라고 하면서 웨이모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른쪽에 그대로 답글을 달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데이터 봐라. 야, 이게 경쟁이 되냐고.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되면 그냥 테슬라가 로보택시의 80% 이상 가져가는 건요. 시간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도 그렇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의 80%를 먹는다. 라고 얘기했거든. 지금 마치 엔비디아가 이 칩 시장, GPU 시장을 80% 먹고 있듯이 똑같은 그런 구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요.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도 인정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뭐 그냥 볼 게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는데요. 주말 여러분 돌입하고 있죠? 자, 주말 날씨 춥더라도 운동 쉬지 마세요. 또 토요일부터, 또 주말에는 제가 또 투자 철학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 정혜수였습니다.